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곧 설날인데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설날 특집 1부 그리고 2부 2주에 걸쳐서 설날과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영화들. 우디님이 보시는 영화들이 저랑 완전히 좀 다르죠. 제가 근데 그전에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예 영화 이런 것도 그 넷플릭스 소개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제 취향이 아닌 것도 신작이면 막 봤는데, 요새는 뭐 왓챠랑 웨이브도 제가 뭐 하고 하니까 거기서 골라오기도 하니까 뭐 굳이 안 그래도 할 게 많아서 요새는 진짜 넷플릭스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딱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디님이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신작이 많은데 그걸 우디님이 모아서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헐리우디 리포트 할 게 없으시면은 우디님이 이제 또 저 지금 하듯이 이런 거 모아서 콘텐츠 소개를 해도 될 것 같고. 스트리밍이요? 뭐 지인들 통해서 빌려서 많이 써서 뭐 제가 돈 내고 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기는 뭐 지금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아마존 4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 생기면 또 과연 누구와 또 같이 공유를 할 것인가. 이제 몇 분 되셨나? 26분이네. 이제 시작할게요. 이 정도면 됐죠. 시작인데. 원래는 항상 명절 때, 추석 때, 뭐 또 설날 때 이제 멤버분들, 멤버분이라고 하지만 보통 파고님, 닥두님, 병자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뭐 영화 연휴 때 볼만한 영화 추천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요번에 하는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 그래도 저는 거기 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주 이렇게 계속 3-4개씩 저는 하는데 그것까지 추천할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뭐 따로 추천 영화 코너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파고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만의 설날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술회전 한 번에 다 보셨구나. 저는 그때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해가지고 아직 완결은 못 봤네요. 근데 초반에 재밌더라고요. 파고님은 지금 뭐 바쁘셔서 끊으신 건 아니고 뭐 한국 드라마 요새 많이 보신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날 특집 코너를, 영화 소개 코너를 하기 전에 오랜만에 넷플릭스 포함해서 OTT 서비스 관련 뉴스를 몇 개 전해드릴게요. 전에 넷플릭스 코너에서 항상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다시 왜 그거 안 하냐, 알찬 정보인데 왜 안 알려주지, 이런 의견은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때워볼까 해서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루터 보셨구나. 루터 재밌죠? 조금 우울한데 그런 좀 느린 전개 우울한 범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예요. 액션 연출 괜찮죠. 그럼 첫 번째 OTT 서비스 뉴스,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뽀로로를 틀었는데 배드신? 웨이브에서 방송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요 며칠간 뉴스였죠. 이게 웨이브가 27일에 요 사건 전이에요. 27일에는 일부 VOD 재생 오류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9일에 충격적이게도 하필이면 다른 컨텐츠도 아니고 애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에 성인물이 섞여서 송출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관계자에 의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웨이브 콘텐츠가 다량 삭제가 돼서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꼬이면서 발생한 오류라 그러는데 지금 뭐 책임 소재도 가려낼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섞일 수가 있냐,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이런 시스템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댑티브 스트리밍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과거에는 스트리밍이 이제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통으로 내려받아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관계없는 영상이 섞일 일이 없었다 그러네요. 반면에 요새는 이제 근데 그렇게 큰 파일을 받으면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영상이 끊어지는 경우가 좀 있대요. 근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게 어댑티브 스트리밍인데, 요거를 사용하면 동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해상도로 저장해두고 데이터 단위도 동영상 콘텐츠 하나가 아니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수백 개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여러 개로 나눠진 파일이 이제 사용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제공되며 끊김없이 영상을 보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네요. 뽀로로요. 뽀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성인물이라 그래서 그게 AV인지 뭐 에로 영화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뽀로로 같은 거 볼 때는 저도 그냥 뽀로로만 좋아하지 갑자기 저런 거 튀어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라에몽도 재밌게 봤고 호빵맨도 재밌게 봤고. 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맘카페에서 애들하고 같이 보다가 놀라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현재 방통위에서 웨이브 서비스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추가 뉴스도 올라왔더라고요. 예. 근데 웨이브의 문제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매 프로 무비프레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웨이브에서 어떤 검색어를 치면은 이제 성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찾는 영화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은 그거랑 비슷한 영화는 초반에 한 2-3개 나오고 나머지 한 2-3줄이 죄다 성인 영화인데 그게 또 문제가 썸네일이 너무 적나라해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성인 영화가 좀 뭐 에로틱한 그런 영화가 검색이 돼도 썸네일 자체는 그렇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데 웨이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 제목들도 너무 노골적이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좀 어쩔 때는 제가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니야, 저 평범한 영화 검색어 아무거나 넣어도 뭔가는 꼭 걸립니다. 성인 영화가. 예. 웨이브 구독자가 도리어 늘어나나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웨이브 층에서 성인 카테고리 서비스를 지금 중단한 상태라고 해요. 제가 뭐 요 며칠을 안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 쓰는 중이죠. 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놓고 국내 OTT 서비스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는 와중에 웨이브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5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 승리호가 이제 공개되죠. 근데 이를 앞두고 이벤트성으로 용산역에 우주 정거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승리호 체험존입니다. 승리호는 뭐 이제 2월 5일에 나오니까 다들 보실 텐데 2092년을 배경으로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 이름이 도로시네요. 네, 도로시를 발견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제 이야기를 담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강남역에 불시착한 우주 폐기물을 이제 전시해서 그것도 승리호 관련 마케팅이었거든요. 근데 뭐 반응이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한복판에 우주 정거장을 설치해서 영화의 스케일에 걸맞는 이색 마케팅을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는데 용산 아이파크몰 그 달 주차장에서 29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열흘 동안 10일까지 총 13일간 드라이브인 자동차, 드라이브인으로 이제 체험존을 들어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들어가시면은 뭐 영화 캐릭터들과 함께 찍는 그 포토존도 있고, 또 우주 추격전을 감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킬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뭐 SNS에 엄청 뭐 올리고 있어서 빠른 예약 매진이 될 걸로 예상된다고 기사에서 예약 매진이 됐다는 건 아니고 예상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드라이브인 방식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코로나19 방역 규칙 때문에 이제 차를 가져와서 들어가면은 뭐 안전하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또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그래요. 당연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 승리호 일본에서 표절이요? 어떤 거 표절했다고 그러는데요? 제목 승리호. 일본 만화 그거 예전에 승리호가 우리나라에서 바꾼 제목이 승리호 아니었나요? 그 표절 얘기는 뭐 소리가 비슷한가? 예, 저는 모르겠네요. 그 뉴스는 아직 못 봐가지고. 예. 하여튼 용산역에 가시면 이제 그런 체험존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차 꼭 가지고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넷플릭스에서 재생 종료 타이머를 실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침대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잠들기 전에 넷플릭스를 뭐 보려고 이제 틀어놨다가 보통 그냥 계속 놔두면 배터리 방전되고 모닝 알람 안 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안드로이드 일부 기기를 대상으로 지금 실험 중인 게 재생 화면 우측 상단에 타이머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15분, 30분, 45분 끝까지 그래서 재생 4가지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 기능은 성인 프로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구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응 좋으면 뭐 앞으로 또 뭐 iOS나 뭐 TV, PC 등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럽니다. 예. 저도 제 생각에도 이게 필요한 기능 같아요. 저도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뭐 틀어놨다가 그냥 계속 틀어놓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요런 뭐 다양한 기능, 얼마 전에는 배속 조정하는 거 그것도 있었고요. 그것도 지금 거의 정착된 것 같은데, 다양한 시도를 하네요. 지금까지 OTT 서비스 소식 이제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 코너 예고해드린 대로 설날 특집
영화 컬렉션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설날 특집 하면은 또 뭐 생각나는 관련 키워드가 몇 개 있죠. 뭐 연휴도 있고 가족, 돈, 여행, 떡국, 선물, 제사, 차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끼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물론 요새는 시국상 안 가는 게 전염병의 위험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돌아다니지 말고 방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설날 특집 연휴 때 여행 갔다가 개고생하는 영화 컬렉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하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설날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 3편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4편을 못 골라서 아까 초반에 뉴스로 시간을 좀 때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2012년작 코미디 영화 러닝타임 87분. 오늘은 러닝타임들도 다 짧아요. 그래서 후딱 보실 영화들 다 골라왔고 바로 벤 휘틀리 감독의 살인을 부르는 관광객 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하죠. 벤 휘틀리 감독 이름이 혹시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마 이분 영화 몇 편 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살인을 부르는 관광객보다 1년 전에 연출했던 작품이 바로 킬리스트. 공포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 추천합니다. 그 킬리스트는 이제 전직 군인이 살인 청부업자로 일하면서 마음속 깊이 그 내재돼 있던 편집증 같은 게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내용인데 마지막 엔딩 충격적이에요. 벤 휘틀리 감독 영화 중에서는 저는 이 킬리스트가 가장 취향에 맞았었어요. 보신 분도 계시구나. 진짜 잼난다고. 킬리스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고 그 외에 또 유명한 게 2015년에 하이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국 런던 고층 아파트 하이라이즈를 무대로 계급 간의 갈등을 그린 건데 설국 열차가 이제 기차칸을 하나씩 전진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수평으로 계급 간 갈등을 표현했다면 이 영화는 빌딩을 무대로 수직으로 가면서 이제 계급 간의 갈등과 뭐 하층민의 상승 욕망 이런 걸 그린 작품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이거 소설이 평가가 되게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까이나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좋은 설정을 가지고 되게 좀 어설펐다. 좀 굉장히 산만하고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하이라이즈. 근데 하이라이즈도 배우진은 화려합니다. 톰 히들스턴, 제레미 아이언스, 루크 에반스, 시에나 밀러 등이 출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요게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작품 같은데 약간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 영화 비슷한데 프리 파이어라고 또 있죠. 그 미국 보스턴의 폐 공장에서 무기 밀거래를 하려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다가 뭔가 충돌이 생기면서 무차별 총격전이 벌어진 내용인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상황적으로 되게 재미있을 만한 소재인데 대사도 좀 재미없고 유머도 좀 후지고 그래서 액션도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타란티노 감독이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참 재밌게 대사도 만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보다 별로였는데 여기도 배우진은 화려했죠. 뭐 킬리언 머피, 디스트릭트 9의 샬토 코플리, 캡틴 마블 브리 러슨 등이 나왔고 그리고 또 최신작이 하나 있네요. 넷플릭스 영화 저는 별로였던 레베카. 이것도 이분 작품입니다. 완전히 장르를 이전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연출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저는 기대보단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전작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별로였던 영화가 많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살인을 부르는 관광객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킬리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랑 함께 저는 제일 괜찮게 봤는데 저랑 취향이 만약에 평소에 제가 소개하는 영화를 이렇게 들으시고 취향이 비슷했다 그러면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줄거리는 캠핑카로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두 주인공 커플 크리스와 티나입니다. 남자 이름이 또 크리스네. 둘이 첫 여행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남자가 다혈질이라 엄청 붕괴를 합니다. 크리스들이 성격이 좋은데 이 남자는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하여튼 열받은 채 자동차 핸들을 잡고 차를 빼다가 아까 말다툼을 했던 그 남자를 차로 쳐서 죽입니다. 사고죠. 그래서 일단 사고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이 커플이 계속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 성질을 건드린 사람들, 불쾌하게 만든 사람들 계속해서 죽여버리면서 여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영화는 영화 보는 동안 참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죽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죽이는 이유도 어처구니 없고 쓸데없이 또 잔인하게 죽이고 꽤 잔인해요 이 영화. 근데 주인공들이 벌이는 잔인한 행동과는 별개로 이제 여행을 다니니까 무대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 관광지를 쭉 훑으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나름 그 경치 보는 힐링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킬링하면서 힐링하는 뭐 그런 영화.
그래서 장르는 이게 코미디로 되어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나 이게 먹히는 코미디겠냐?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과격한 설정에서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이없어서 웃게 되는 그런 류의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는 장면이 꽤 잔인해서 그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보라고 제가 권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괜히 연휴 때 혹시 여행 그냥 시국이 이러니까 집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여행을 갔다가 저런 커플을 만난다. 그냥 최대한 아주 친절하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가 2012년 영화였죠. 그래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소개를 듣고도 나는 연휴 때 그래도 요새 답답해서 미치겠다. 혼자라도 여행 어디 갈 거다 하시는 분들, 이 영화에서도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게 호되게 당하는 영화인데 요거 들어보시고 이제 여행 계획을 다시 갈지 말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영화고요. 국내에는 한참 뒤 2015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현재 네이버 영화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죄송하게도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아니고 요거를 소개하고 싶은데 네이버 영화에서 밖에 그 서비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는 공포 스릴러고 미국 영화고 러닝타임 82분. 요것도 짧네요. 토비 윌킨스 감독의 스플린터라는 영화입니다. 요거는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새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셨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있는데 스플린터 뜻은 이제 뭐 쪼개지다, 분열되다, 갈라지다 뭐 그 정도 되겠죠. 토비 윌킨스 감독은 이 작품이 제 생각엔 대표작 같아요. 요 다음 해에는 2009년에 이제 주원 원작인 그 그루지 시리즈의 3편을 연출을 하셨는데 3편이 전 있는 줄도 몰랐어요. 미국판으로도 3편이 있었다니. 그래서 하여튼 일단 줄거리는 포스터를 보시면 대강 아실 수 있습니다. 저기 써있죠. 버려진 주유소, 4명의 여행객, 사라진 1명. 영화 내용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비주얼, 이블레이디 님도 얘기하셨는데 포스터 비주얼 세죠. 그래서 이제 저 여행객들을 노리는 어떤 존재의 비주얼입니다, 저게.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나름 유명한 것 같던데, 저는 몰랐어요. 정식으로 이제 줄거리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영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주유소 겸 편의점. 미국은 이제 그런 데가 되게 많죠. 주유소 하면서 편의점 딸려있는, 거기 일하는 점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 설명 없이 무언가의 습격을 받은 점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내용이 확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주인공이 4명이에요. 폴리, 세스, 그리고 데니스와 레이시. 둘 커플입니다. 남녀요. 남녀녀 아니고, 남녀 커플. 하여튼 그 4사람이 어찌해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주유소 겸 편의점으로 이제 가게 돼서 아까 그 존재에게 4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4명의 여행객 중 1명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 그러면 충분해요. 그 폴리 역할에 질 와그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79년생 미국 배우고요. 드라마판 틴 울프 리메이크작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새는 주로 가족 친화적인 미국 방송국인 그 홀마크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방영되는 TV용 무비에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좀 이렇게 가족 영화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주유소 겸 편의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대부분의 일이 벌어져서 이런 제한된 공간 설정은 저예산 장르 영화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뭐 흔하죠, 지금은. 그래서 어디 도망칠 데도 없고 머문다고 해도 뭐 완벽하게 안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때 오는 불안감 이제 그런 게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이제 하여튼 굉장히 비주얼이 독특한 이 존재가 과연 갑자기 마주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조금씩 주인공들이 이제 방법을 알아가고 겨우 대처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리고 고어함은 꽤 세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좀비 같은 습성을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비와는 비주얼면서 완전 다르고 또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가시가 막 돋아나는 그런 비주얼이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그 몸을 차지하는 과정이 제일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또 당연히 여기 채팅방에 많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그런 고어함 기대하시는 베테 영화 친구분들. 그리고 영화가 이 괴상한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뭔지 왜 저러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공들을 공격하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라 쓸데없이 이제 늘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전개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포감도 세고
예. 이제 채팅방에 계신 분들, 영화를 보실 때 본인이 이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훨씬 더 오싹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 좀비 진짜 특이하잖아요. 촬영은 좀 카메라가 좀 요동을 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식으로 긴장감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괴생명체의 취약한 점을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그거 알아냈다고 바로 퇴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캐릭터들이 다양하다 보면 이 미드에서 잘 이러는데 민폐스러운 행동을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4명이 다 똑똑하지가 않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내는데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캐릭터도 나오기 때문에 똑똑한 캐릭터와 멍청한 캐릭터가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영화를 80분 이상 끌고 갑니다. 예. 그래서 멍청한 캐릭터 욕하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식물 같은 이 존재의 비주얼, 정말 어느 공포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재밌고,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뭐 해피엔딩일까 배드엔딩일까 직접 보시고 주인공의 감정이입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아마 연휴 때 집에 계시고 싶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예. 휴대용 잔디깎기. 그거 무기로 쓴 게 어디였죠? 영화였나 미드였나?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2편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도 나는 그래도 이제 연휴 때 또 놀러 가고 싶다. 미치겠다 요새 답답해서 그러신 분들, 마지막 영화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에 놀러 갔다가 이제 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2010년 호주 영화고 네이버 영화에서 이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라온 영화들이 스트리밍은 전부 안 하는데 오늘 주제와 맞아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다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네요. 예. 역시 러닝타임 84분. 예. 오늘은 90분 넘는 영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편을 한꺼번에 몰아보셔도 금방 다 보실 것 같습니다. 스릴러 공포 영화 앤드류 트라우키 감독의 2010년작 더 리프입니다. 일단 앤드류 트라우키 감독 필모를 보니까 거의 뭐 공포 영화 전문이시더라고요. 더 리프 외에는 2007년작 블랙워터,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 요거 많이들 보셨죠? ABC 오브 데스에도 이제 한 편 참여하셨고, 또 2013년 더 정글, 이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블랙워터 아비스, 요건 아까 말씀드린 블랙워터 속편인가 봐요. 거의 100% 다 공포 영화 위주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또 여기서 중요하죠. 나오는 여러 배우 중에 2명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먼저 조 네일러라는 배우입니다. 77년생 호주 출신. 오픈워터 생각이 막상 보시면 안 나실 것 같아요. 좀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예. 예, 지금 나오는 배우가 조 네일러. 예. 이분의 대표적은 바로 이 영화 더 리프 되겠습니다. 예.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죠. 그리고 요분 말고 또 한 분은 아드리안느 피커링. 1년생 똑같은 호주 출신. 예, 호주 영화라서. 예, 그래서 요분 그 피커링, 이분 필모는 더 리프가 대표작 같은데 조금 유명한 영화 중에 여기를 나오셨네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노잉이라는 그 지구 멸망을 다룬 영화 있죠? 거기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2분과 함께 여러 명의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예. 자, 이제 그럼 줄거리. 이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바닷가에서 위협이 되는 존재, 과연 뭐가 있을까요? 포스터에 이미 나왔으니까 상어죠, 바로. 예. 상어한테 아주 개고생하는 영화인데, 내용이 이제 여러 명의 남녀가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요트를 타고 아주 바다 멀리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주 당연한 거지만 배가 전복이 되죠. 그리고 조난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다 한복판이고 이 전복된 배 위에서만 계속 버틸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은 도저히 자기는 바다로 수영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남기로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산호섬 쪽으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쪽으로 이제 수영을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무슨 아마 저쪽 지리에 능통한 분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주인공 중에. 예, 이 나머지 멤버들이 이제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로 놀러 온 거죠. 그 중에 한 명하고는 약간 과거에 뭐 애인이었는데 지금은 좀 뭐 틀어진 관계 같은데 다시 만나니까 약간 불꽃이 있는, 초반에 뭐 키스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뭐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예. 거기서 좀 점수를 깎았고.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상어가 출몰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여기에. 근데 배 위에 있어도 뭐 나아진 게 없으니까 모험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제 헤엄을 쳐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에 이들은
진짜 겁에 질려서 천천히 헤엄을 쳐서 선호섬 쪽으로 가요. 예. 근데 결국에 당연히 나와야죠. 상어 한 마리가 주변을 이제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상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한 명을 공격하고 이제 차례대로 한 명씩 일행들이 공격을 계속 당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과연 몇 명이나 무사히 산호섬에 도착할지는 이제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되고요. 예. 아, 멍청한 짓. 여기는 이 영화는 근데 이 영화를 조금 제가 본 식인 상어 영화류 중에서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의 잔인한 장면은 나오는데 그렇게 대놓고 고호함을 볼거리로 보여주질 않고요. 거의 바닷물에 퍼지는 이렇게 붉은 피를 이제 보여주면서 약간 상상으로 공포심 유발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인데 이게 아까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이 좀 딱히 잔인한 장면 아닌데도 피만 봐도 장난 아닌데 막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몰입이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식인 상어 영화들처럼 오락적인 요소는 거의 없어요. 액션 영화 비슷하게 찍지도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를 만났을 때 이제 완전 무기력한 상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오면 당하는 거고 안 오면은 뭐 다행인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줘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기존의 그런 식인 상어 영화보다도 훨씬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굉장히 보는데 막 계속 상상이 되니까 저기 실제였다고?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이 이제 끝까지 바다 위에서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희생당하고 또 거기다 육체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아주 여과 없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저예산 영화라서 CG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상어를 어떻게 찍었냐? 실제 상어를 촬영한 뒤 합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촬영이 돼서 도리어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예. 그래서 다른 그 상어 영화들처럼 이제 뭐 스릴러적 요소는 거의 없다고, 뭐 공격 당하는 순간 정도, 예. 뭐 이렇게 오락 영화 같은 그런 스타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계속해서 상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 조성. 이게 이 영화가 진짜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몰입도 잘 되고 연휴에 바닷가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개는 3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주에 또 크리스 스트리밍 쇼 9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